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증시, 미국 증시가 특별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완벽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증시가 또 좋은 이유는 뭔지, 어제 미국장은 왜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소식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부터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히 성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테슬라, 지난주에 봤던 소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제도 12%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말이자 지난달 말이자 그리고 작년 말 그때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살짝 나타내다가 또 한 번 더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는 또 100달러께나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어제 하락한 이유는 바로 작년 인도 실적이 기대치 미달,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당연히 미달일 걸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하락한 걸 봤을 때 투자 심리가 매우 최악이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또한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도 어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면서 또 신저가를 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사실 테슬라는 고평가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타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대장주가 신저가를 쓰면서 내려간다는 거는 조금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신저가를 내면은 우리의 머리털도 숭숭 빠질 거고, 그 빠진 머리털에 비례해서 투자 심리도 나빠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애플 시총은 결국 2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2조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꽤나 큰 하락이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악재의 재탕인데요. 아이폰 판매량 둔화 걱정, 그리고 금리 인상 걱정 때문에 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한 반등,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걱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 테슬라도 엄청나게 반등을 했었잖아. 그때 테슬라가 보여준 무빙이랑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무빙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하락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분명 나올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호재의 유무죠. 그때 당시 테슬라가 급등했던 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거기다가 연말 기대감 이러한 효과까지 합쳐가지고 조금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아무런 호재가 없던 그러한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로 끝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보겠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호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흐름을 당연히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테슬라의 흐름과는 좀 다르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전일 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를 늘리기로 하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사실 이 정도면은 강세라고 말하기도 좀 아깝습니다. 완전 폭등이 나타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거의 3시 기준 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이 정도 상승하는 거는 상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의 단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은 8%에서 15%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술 전략에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혜를 일단 반도체가 조금 강하게 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겠죠. 또한 올해 투자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 기술 여부 자체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든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좀 달아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투자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야 업황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정부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누가 투자를 하겠나,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 올해 말부터 좋아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호재 소식도 뜨니까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테슬라의 데드캣 바운스랑 오늘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반도체 급등은 좀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반도체
반도체 소식도 좀 보도록 할까요? 전 세계 전문가가 지금 가장 추천하는 건 바로 TSMC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월가의 호평이 현재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바로 이거죠. 워렌 버핏이 직접 투자한 회사. 우리가 알다시피 워렌 버핏은 그렇게 쉽게 투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SMC 그리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37%나 급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뷰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질 때가 바로 기회다, 사라 라는 의견이라는 거겠죠. 과연 2023년에서 2024년 반도체의 해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코스피 3000 회복도 꿈이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테슬라가 주가가 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스페이스X가 등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약 9,540억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조 원 정도 투자를 받겠다라는 소리겠죠. 만약 이번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은 약 17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저그리스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는 게 돈이 필요한 머스크 때문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누가 봐도 성장주가 큰 돈을 땡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투자를 받는다는 거, 혹시 일론 머스크든 아니면 스페이스X든 돈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 반면 마켓컬리 상장 연기한다는 소식. 새벽 배송 1위 마켓컬리가 결국 상장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격 1조 넘는 가격 받고 싶은데 그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룬다는 소리겠죠. 나중에 내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때 돌아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가격은 1조 원 아래라고 하는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4조까지 받았었다고 하죠. 제가 마켓컬리어도 상장을 미룰 것 같은 그 정도의 가격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경쟁사인 오아시스 마켓은 올 상반기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따라서 마켓컬리의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대여급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값이 금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금값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최근 2개월간 10% 정도 올랐죠. 게다가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일 뉴욕 상품거래소의 2년물 금은 온수당 1846.1달러, 왼쪽에 보시는 이 가격이죠. 이 가격에 마감을 했는데 이는 작년 6월 16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금이 오른 이유가 뭔가 확실한 호재가 있는가?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단순 상승세가 아니라 금값이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2100달러를 돌파한다, 이러한 전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 최고가는 2011년에 1981.9달러라고 하니까 과연 이번에 금 신고가를 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외식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서울 기준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은 작년 1월보다 13.8%나 상승했습니다. 1년 사이에 물가가 13%나 올랐다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월급이 10% 오르지 않았죠. 말 그대로 실질 임금은 떨어졌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바로 짜장면입니다. 6,569원으로 13%나 급등. 야, 짜장면이 무려 6,500원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대박. 항상 짜장면은 뭔가 좀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간단하게 빨리 먹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또한 삼겹살도 12% 상승, 김밥도 2,769원에서 3,100원으로 11% 상승, 삼계탕도 11%, 칼국수도 9.8%, 냉면도 1,577원까지 오르면서 이제는 만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은 냉면도 못 먹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점심값으로 10,000원 지출하기 좀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 조금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은 편의점 도시락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병 언제 되는 거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될까요? 2020년 11월에 인수합병을 발표를 했는데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합병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필수적으로 기업 결합 심사를 승인받아야 되는 국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모든 것들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달에 중국이 승인을 하면서 주가가 잠시 급등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EU, 일본 이 3개국이 남았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며 참고로 미국은 작년 11월경에 결과가 나왔어야 했지만 추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승인이 나온다면 올 상반기 중 인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메타버스에 좋은 소식이 조금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리고 규제도 많고 그러다 보면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정부의 역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부작용 같은 거는 절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기술 강국 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또 CS 시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메타버스 그리고 AR, VR, AI 이러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분기 어닝 쇼크 우려. 국내 상당수 기업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보통 4분기에는 상여금, 영업의 손실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은 어닝 쇼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기업들 어닝 쇼크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수록 뭐가 좋을까요? 맞습니다. 실적주가 좋겠죠. 솔직히 언제든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깡패입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의 희소성이 분명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도 잘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익 전망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뭔가 봤더니 호텔, 레저, 리오프닝 관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포스코 케미칼, 현대 일렉트릭, LS, 코스모화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차량 대기 기간이 줄어든다. 작년에 사려면 무려 1년하고도 8개월이 걸렸던 GV80이 야 진짜 멋있는 차입니다. 직접 보면은 진짜 이쁘죠? 어쨌든 이제 1월 들어서는 1년 6개월로 단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반도체 수급난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오래 걸리는 차들은 많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직도 오래 걸리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무려 16개월, 그랜저 하브는 11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여전히 내가 차를 사고 싶지만 차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 때문에 차를 사는 수급이 당연히 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는 최근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차를 살리는 사람들이 야 근데 중고차랑 이 괴리가 좀 크다. 이 정도면은 그냥 중고차 한번 타고 나중에 새 차 한번 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취소차가 많아지고 결국 우리가 차를 살 때 대기를 하는 현상이 이제는 좀 사라질 거다. 1년 안에는 없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현대 기아차도 테슬라처럼 할인을 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설 연휴가 코앞입니다. 설 연휴가 되면은 또 통행료 면제가 나오는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나온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라고 하며 그리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1월 한 달간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카드형입니다. 할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자주 사용한다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할인 구매 한도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올 설까지는 주식이 좀 쭉쭉쭉 올라서 기분 좋은 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죠.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을 딱 검사받고 그리고 코로나라서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초기 사태면은 뭐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뭐 치안이 안 좋은 나라도 아니고 정부에 믿음이 없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중국인 40대 남성이 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담당자들도 도주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또한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의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가 걸렸으면 좀 몸에 증상이 있을 거고 아픈 사람도 있을 건데 해외여행을 왜 굳이 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이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얼굴 공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빠르게 공개한 뒤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 글로리 재미있다.
송혜교와 김은숙 작가가 6년 만에 손을 잡고 내놓은 K-복수국 더 글로리 어제 후기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아래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저 기리카 이리시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시다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자 관련주도 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식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더 글로리 제작사 화인담 픽처스 100%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K 콘텐츠의 경쟁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도 영화나 아니면 뭐 프랑스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언어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나오는 족족 글로벌 순위에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그 부분 언어 장벽을 뛰어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언어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든 지속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대박을 쳐준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드라마가 나올 것이며 투자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좋은 드라마 나오겠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의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또 세금이 바뀐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복권 당첨 비과세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한데요.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받는 로또 3등 15만 명은 비과세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길이 3등 한번 돼본 적 없는데 올해는 소득세법 개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 명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며 신기한 부분은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되었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를 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2023년 주식으로 대박나든 아니면 로또로 대박나든 뭐든지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